어쨌든 오늘 윤석열 파일로 하루 종일 정치권이 좀 시끄러웠는데 윤 전 총장 특도 뭔가 영입 인사를 발표했어요. 다음 화면을 같이 만나볼까요? 사실 이제 공보라인 빼고는 처음으로 첫 번째 영입 인사 가운데 하나인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조실장, 국무조정실장인 이석준 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대체로 좀 객관적으로 봐도 잘된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조실장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 사람이 아니면은 뭐 또는 전 정권 사람일 수밖에 없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증권정책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에 굉장히 밝고 예산실장을 해서 예산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했는데 이 부가 지금으로 치면 산업자원부니까 산업에도 일가견이 있고 무엇보다 국무조정실장을 했으니까 국정 전반을 한 번씩 다 다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정책, 정책을 총괄하는 데는 아마 가장 좋은 경력을 가진 분이고 이분이 특히 이제 이현재 전 금융위원장 기재부 경제부총리 이래 내려오는 재무부의 엘리트 공무원의 한 축을 잇는 분입니다. 저는 뭐 정치부 기자니까 자주 만난 적은 없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려운 경제 현안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이석준 실장의 픽업에 대해서 관심이 가졌던 게 이분이 최근에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금융정책국장이죠. 론스타 관련해서 수사받다가 다른 혐의로 결국 구속됐는데 윤석열 검사한테 구속이 됐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보기에 제일 똑똑한 후배 4명하고 같이 책을 썼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 어젠다라는 대선 후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누군가가 윤 전 총장에게 그 책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벌써 읽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윤 전 총장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변양호 대표가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윤 전 총장이 본인이 구속했던 변양호 국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윤 전 총장과 그럼 두 분이 화해를 한 건가? 이런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석준 전 실장을 개인적으로 알았고 경력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했고 책은 읽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복지정책 조정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는 금방 실행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거는 변양호 대표하고는 관계없고 이석준 개인을 택한 거다. 일단 설명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뭐 부연 설명을 또 하자면 영입 1호로 이석준 위원장이 쓴 책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뭐 정반대되는 노선의 경제정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거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한테 다 50만 원씩 주기 시작하자는 거고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변양호 대표 그다음에 이석준 실장이 쓴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세금 내지 말고 오히려 그 세금에서 조금 지원을 받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개념인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지사는 현재 있는 복지 제도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50만 원을 주자는 거고 변양호 대표나 이석준 실장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 지금 현재 180조 정도 되는 복지 재원을 조금 구조 조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걸 갖고 조금 재편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한 언론과 영입 1호 대상이 되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캠프 합류는 최근에 결정이 됐고 윤 전 총장은 어떤 구상을 하는지 먼저 들어봐야겠다. 이석준 위원장이 밑그림을 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영입한 사람이 이제 등장했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바뀔 화면 다음 화면입니다. 이동훈 전 이제 대변인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구장처장.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핵심 내용만 얘기하면 캠프 내에서도 이동훈 전 대변인을 비롯한 캠프 인물들은 국민의힘에 빨리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윤 전 총장과 혹은 다른 사람들은 좀 반대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이동훈 대변인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더라고요. 네. 표면상의 이유는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좀 알려져 있죠. 만약에 이동훈 전 대변인이 주말 사이에 사퇴를 안 했다라면 과연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 발표를 오늘 했을까 약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개시 이후에 해도 충분한 일을 좀 앞당겨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동훈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 본인도 정치에 대한 어떤 개시도 안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분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의 대변인을 저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골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팀을 이뤄서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대신 집행해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과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바로 대변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 대변인을 좀 결과적으로 물론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열흘 만에 경질할 만큼 사람을 쓰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아픈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윤 전 총장의 전원 정치, 간보기 정치에 피로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꽤 많았었는데요. 논객인 진중권 전 교수도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법적, 형식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실질적인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메시지를 낸 바가 없거든요.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 1위는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메시지가 안 보인다라는 것. 메시지가 없다. 윤 전 총장 측은 정면 돌파 선언하겠다고 하는데 이두하 변호사님. 예. 여야 할 것 없이 실제로 이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야 되지 않냐. 윤석열 엑스파일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빨리 입당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정치권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조 엘리트들 위주로 정치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내지는 많이 알고 지내진 법조인들.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이니까 이 부분 얘기하기가 조금 더 편한데,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사실 정치도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전문으로 해오신 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말씀을 더 유념해야지 오래 알아왔고 또 친하게 지냈던 분들 판단이나 말씀을 듣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이제는 공개 행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측근에 있던 분들과 일정 부분 이제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측근하고 새로운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조율해서 조화롭게 끌고 나가느냐. 그게 가장 큰 과제일 거거든요. 이게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특히 검사니까 전원 정치 본인이 주는 정보만 자꾸 기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개 행보를 하면서 일정 부분 불식시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율하는 문제 이런 리더십 이런 걸 보여줄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변인 문제는 하나만 요거는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훈 전 대변인.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임명한 지 열흘 만에 그만둔 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냉혈한이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그제 두 분이서 그 저녁 먹고 그 식사하면서 이제 후보하고 그 대변인 관계는 끝났지만 그래도 형하고 동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냉혈하게 이렇게 내쳤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뒷얘기까지 이동훈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참모가 영입이 됐고 그런데 여전히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정면 돌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